자, 2부입니다. 58번째 문제. 이제 유체 커플링과 토크 컨버터는 어, 자주 나오죠. 서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이제 선풍기라고 비유했죠. 이쪽에 이제 선풍기 날개를 이제 띄어서 같이 붙이면은 이제 이쪽 선풍기가 돌아가면 이쪽 선풍기도 같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전원이 투입돼 있고 여기는 전원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유체 커플링은 이제 부드러운 동력 전달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1대1 이제 토크비가 1대1입니다. 그래서 입력 토크와 출력 토크가 항상 같아 토크 증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2단 구조, 펌프 임펠러와 터빈 러너가 마주보고 회전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 및 엔진 정지 방지, 급격한 부하 변동 시 충격을 완화하여 엔진 스톨을 방지한다. 그래서 스톨은 이제 실속, 한글말 실속이죠. 스톨이란 유체의 흐름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양력, 압축, 응력 또는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이제 실속 또는 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반면에 이제 유체 토크 컨버터는 가운데에 이제 그 스테이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커플링은 부드러운 동력 전달하는 데 비해 이제 토크 컨버터는 강력한 토크 증폭이 가능한데 스테이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토크 증폭이 이 기능이 있다. 스테이터를 통해 오일 에너지를 재활용하며 재활용하여 출력 토크를 키운다. 여기서 흩어져 버리는 이제 오일들을 스테이터가 모아서 다시 이제 에, 펌프로 재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터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펌프로 재공급하는 고정 날개의 핵심 날개 스테이터입니다. 강력한 기동 토크가 확보가 가능하다. 큰 힘이 필요한 자동차 변속기나 건설기기에 주로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를 보시면 이제 유체 커플링은 터빈하고 펌프지만 유체 토크 컨버터는 스테이터가 추가됐고 유체 커플링은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토크를 전달하지만은 토크 컨버터는 출력이 증폭이 가능하다. 주요 용도는 이제 유체 커플링은 산업용 송풍기 펌프 토크퍼드는 자동 변속기 또는 건설 기계에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 및 이 장단점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축봉 장치입니다. 이제 축봉 장치는 이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을 말하면서 이제 메카니컬 실 같은 거는 그 안에 이제 축봉 장치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축봉 장치는 이제 이 축과 이제 동력을 전달 하우징 같은 데서 이제 누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축봉 장치를 사용한다. 이것도 어, 좀 괜찮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 사용하는 축봉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19에 1교시 나왔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축봉 방법도 메카니컬 실과 그랜드 패킹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이제 산업기술기술사에 126회 2교시에 나왔고 메카니컬 실의 유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방향에 따른 종류를 쓰고 그림으로 나타내 각각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가 산업기술기술사 132에 3교시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봉 장치는 메카니컬 실, 그다음에 축봉 장치의 종류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봉 장치 중에 이제 메카니컬 실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우리가 메카니컬 실은 이제 회전축과 고정부 사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링과 고정링의 밀착면을 이용하는 축봉 장치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메카니컬 실은 회전축과 고정부 사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링과 고정력 사이의 밀착면을 이용하는 축봉 장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정링이 있고 이제 회전이 있습니다. 돌면서 결과적으로는 5번 보시면은
고정링과 회전링이 돌면서 이제 접촉 압력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설이 이제 방지되고 아주 미세 누설만 생기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접촉면이 두 면이 밀착하고 얇은 유체막이 형성되어 유남이 냉각이 되고 유체막을 통한 미세 누설만 형한다. 대부분의 유체 누설을 차단하여 완전 밀봉에 접근한다. 뭐 여기 고정링과 회전링을 좀 더 간단하게 그리시면 더 좋고 요거까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메카니컬 실은 회전축과 고정부 사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링과 고정 사이의 밀착면을 뭐하는 축본 조치다. 압력을 이용해서 밀봉 장치이다. 그래서 스프링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스프링과 유체 압력에 의해 회전링과 고정링의 밀봉면을 일정한 접촉 압력을 유지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밀봉면 사이에 매우 얇은 유체막이 형성되어 유화 및 냉각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처럼 이 그림처럼 되어 있으면서 유체막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 누설만을 허용하고 대부분의 유체 누설은 차단한다. 네 번째, 미세 누설된 유체는 실외부로 배출되거나 스텐 내부로 다시 순환되어 이제 이쪽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카니컬 단면도는 이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 고정 회전링과 고정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그리시면 좋아요. 축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회전링이고 이제 고정링입니다. 여기 밀봉면이 이제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카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꼭 적어줘야 되죠. 누설량이 매우 적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다. 고속, 고압 운전이 가능하고 마찰 및 축 마모가 적어 수명이 길다.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및 신뢰성 요소하다.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 정밀한 설치 및 축 정렬이 요구된다. 공회전에 취약하여 냉각 윤활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적용 분야는 이제 원심 펌프, 뭐 압축기, 교반기, 뭐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비 등 다양하게 이제 메카니컬 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봉 장치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메카니컬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용 이제 플랜트에 사용되는 밀봉용 실에 대해서 이제 선정시 고려사항하고 이제 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C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이제 스탬프스 원칙에 따른다. 서비스, 운전 조건, 타입 오브 플로이드, 유체 특성, 어플리케이션, 기계적 조건, 매터리얼 재질, 그다음에 퍼포먼스 메인테인어빌리티, 성능 유지 관리성, 그다음에 세이프티 이코노미, 안전성, 경제성을 가지고 이제 스태프스 원칙에 따라 이제 우리가 선정 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정 시 고려사항 이제 스탬프스 원칙에 따라 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헌한 실은 유체의 누설을 방지하고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여 설비의 안전성, 실외성 및 효소 확보하는 게 핵심 기계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정 시 고려사항은 스탬프스 원칙에 따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실의 종류, 라미네스 실까지. 그래서 이제 가스켓은 다 아시잖아요. 엔진에도 있고 여러 개 있고 두 개의 면 사이에 가스켓을 끼워 압축하여 정적 밀봉이다. 특징은 정적 밀봉의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고 압축에 의한 밀봉이고 적용은 이제 플랜치 커브 암연 연기, 그 다음에 주요 용도는 배관 플랜치 암연 연기, 열 교환기에 사용된다. 그래서 가스킷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적 밀봉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두 부품 사이에 이제 틈새를 막아 유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메카니컬 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빙글빙글 돌아갔잖아요. 이건 동적 밀봉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적 밀봉은 이제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두 부품 사이 틈새를 막는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킹이 있습니다. 패킹. 패킹이 있는데 이게 용어를 저도 좀 강의 준비하면서 좀 정리를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이제 축봉 장치하고 이제 스터링 박스가 있습니다. 스터링 박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축봉 장치 해놓고 가운데 이제 스터링 박스 해놔서 이제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터링 박스는 이제 펌프 몸체에 이제 축봉 장치부터 설명하면 되겠네. 축봉 장치는 이제 펌프 틈새를 막아 유체 누설을 방지하는 모든 장치의 기술을 통틀어 부르는 말. 그래서 뭐 그랜드 패킹, 메카니컬 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축봉 장치에 해당합니다. 축봉 장치는 펌프 틈새를 막아 어, 유체 누설을 방지하는 모든 장치의 기술을 통틀어 부리는 말이고, 여기 이제 스터링 박스라는 건 뭐냐면은 펌프 몸체에 축봉 장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깊게 파놓은 빈 공간, 하우징을 얘기합니다. 스터링 박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트링 박스, 패킹 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봉 장치하고 스트링 박스는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축봉 장치 해놓고 가로치고 이제 스트링 박스를 해놓으니까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 출제를 예전에 이제 좀 잘못 낸 것 같아서 아무튼 스터링 박스는 펌프 몸체에 축봉 장치 이제 실 종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깊게 파놓은 빈 공간, 하우징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터링 박스, 패킹을 압축하여 축과 케이싱 사이에 틈을 밀봉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가 단순하고 이제 그랜드 패킹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유지보수 용이하고 수량 누설이 허용된다. 펌프 밸브 교환기. 대형 펌프 밸브 저중압설. 여기 대형 펌프 설비 1차 시 이제 심화학습에서는 이제 대형 펌프의 이제 그 밀봉 장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대형 펌프는 이제 왜 이거를 사용한다고 돼 있냐면 이제 스터링 박스는 회전과 회전체 사이의 틈을 패킹으로 밀봉하여 육체의 과다 누설을 방지하고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다 해서 특히 압력이 큰 대형 펌프에서는 완전 밀봉보다 적정 누설을 허용하여 패킹을 윤활 냉각하고 축의 마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119에 꽤 오래전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으로 강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스터링 박스 축봉 장치 이제 이런 그랜드 패킹 대신에 메카니컬 실로 이제 거의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좀 하시고, 아메리칸 대형펌프상 축봉 장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왜냐면은 이제 메카니컬 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압력이 높아져서 이제 밀봉이 완전 밀봉 상태 되다 보니까 이게 파손되거나 이제 폭발할 위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누설을 허용하는 이제 이런 스터링 박스를 사용했는데 최근엔 요거를 보완해서 이제 메카니컬 실로 이제 거의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참고로 보시고 아무튼 저 스트링 박스는 그런 개념이다. 하우징을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됐고 패킹을 압축하여 축과 케이싱 사이의 틈을 밀봉하고 이 적정 누설을 허용하죠. 그래서 대형 압력이 높은 펌프에 이제 이거를 좀 사용하고 구조가 단순 유지보수 용이하고 소량 누설을 허용된다. 그래서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야. 유지보수가 용이한 반면.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메카니컬 실이 있습니다. 네, 설명드렸듯이 고정 회전링과 고정링을 밀착하여 유체를 밀봉한다. 누설이 이제 거의 없다. 미세 누설이 있긴 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은 이제 고실에서 전우설, 고압, 고속 적합, 유지 관리, 주기가 길다. 그리고 이제 짧다. 적용성에 비는 펌프, 압축기, 믹서 등에 사용되고 주요 용도는 화학 브레드 펌프, 고압 고온 펌프, 위험 유체 설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링, 오용 단순한 고무줄 홈에 끼워 압축하여 밀고 이건 엄청 많은 거죠. 구조가 단순하고 경량이고 설치형이고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유압기기, 공압기기, 기기장치 등에 사용하고 유압 실린더, 밸브 프레임, 정적, 동적 밀봉에 다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라비린스 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로형 틈새를 이용하여 누설을 제한하는 비접촉식 밀봉이다. 그래서 비접촉식이고 고속 고온 적합, 마모 거의 없고 터빈 압축기, 고속 회전기, 증기 터빈, 가스 터빈 압축기. 그래서 이거는 발전 설비에 라비스 실이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의 주요 조항 분야는 설명 듣듯이 펌프, 압축기, 터빈, 밸브, 뭐 기타 설비에 사용되고 라비너스 실은 이제 터빈 쪽에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실의 선정 절차는 이제 고려사항과 좀 비슷한데 운전 조건을 분석하고 유체 특성을 분석하고 압력, 온도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축 상태 및 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실을 선정하고 재질 선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프렌트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하고 고려실 선정 사항도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API 6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원유나 석유화학 가스 공정 및 일반 화학 산업용 펌프에 사용되는 메카니컬 실과 부속 설비 등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의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거에 맞춰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만들었냐면 정유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펌프 축봉 장치의 파손은 곧바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대형 화재를 이어지기 때문에 API 682는 최소 3년, 2만 5천 시간 동안 정비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유해 물질을 누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안전하고 수ля성 높은 C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결론입니다. 실은 단순한 누설 방지 부품이 아니라 설비 안전성, 신뢰성, 환경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운전 조건과 유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실을 선정하고 경제성과 유지관리성까지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최적의 밀봉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으로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정 시는 스태프 원칙이 따라가고 실의 종류, 가스킷, 패킹, 메카니컬 실, 오링, 가비너스 실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좀 정리해가지고 암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카니컬 실을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고정자가 있고 이제 회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아주 밀착한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답안 작성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리시고 이제 메카니컬 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수막이 생긴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까지 같이 이제 그려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입니다. 산업 프렌트에 사용되는 밀봉용 실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정은 아까 스탬프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종류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염물 실은 회전기기나 배관 연결부의 내부 유체들을 방지하고 외부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부분이다. 부적절한 실 선정은 이동 물질 누출, 화재 폭발, 장비, 파손 등 중대 산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운전 조건에 최적화된 선정이 필수로 이렇게 배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은 이제 스탬프스 원칙하고 실의 종류는 5가지 이제 적으시면 되고 메카니컬 실은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정리하시면 더욱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베린스입니다. 이제 이게 비접촉식 밀봉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레베린스 실이란 회전하는 하우징 사이에 여러 개의 미로, 미로가 이제 레비레스라는 뜻입니다. 레비레스 형태를 틈을 만들어 유체가 직접 통과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누설을 최소화하는 비접촉식 밀봉 장치이다. 레비레스 실이란 회전 축과 하우징 사이에 여러 개의 미로 레비레스 형태의 틈을 만들어 유체가 직접 통과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누설을 최소화하는 비접촉식 밀봉 장치이다. 그래서 하우징이 있고 여기 이제 미러를 만들어서 이제 회전축이 있으면서 어, 여기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누설을 최소화하는 비접촉식 밀봉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보시면 유체가 이제 미러를 통과하면서 압력 강화 및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누설 유량이 감소합니다. 교축 있죠. 교축이란 유체나 밸브가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유로가 갑자기 좁아진 현상입니다. 교축이란 어, 유체가 밸브나 좁은 틈,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유로가 갑자기 좁아진 현상이 교축인 뜻이고, 좁은 틈을 통과하여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변환한다.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변환한다. 우리가 그 캐비테이션 배울 때도 그렇겠잖아요.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와류의 팽창이 일어난다. 틈이 넓어지면서 팽창과 와류가 발생하여 운동 에너지가 열로 소멸되고 반복적인 압력 강화, 다단 미러를 반복 통과하여 누설 압력을 대기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그래서 처음에 교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와름의 팽창이 일어나고 반복적인 압력 강화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 그려줘야겠죠? 이 문제 나오면. 그래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120회 이제 4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큼지막하게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답안을 작성해야겠죠? 주요 특징은 이제 비접촉식입니다. 마찰이 거의 없어 마모이 열 발생이 매우 적고, 그다음에 고온, 고압,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 접촉실보다 높은 운전 조건 적용이 가능하다. 접촉실보다 높은 운전 조건 적용이 가능하고, 윤활도 필요 없죠. 별도 윤활이 필요 없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여 단순하여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다. 근데 완전 밀봉은 아닙니다. 극히 소량의 누설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런 그림 그려주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축 작용입니다. 틈새를 통과하며 압력이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를 변환한다. 와류 팽창, 넓은 공간에서 일체가 팽창하여 와류가 발생하고 운동 에너지가 소멸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압력 강화, 이 과정을 여러 단계 거치면 누설 압력을 대기압 수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원리하고 구조가 똑같네요. 하시면 됩니다. 장점 및 단점입니다. 이거는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마모가 없어요. 고온, 고압, 고속에 적합하고 윤활이 불필요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다. 유지보수 용이하고 수명이 길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완전 밀봉이 불가. 뭐 다 조금씩 사소량 누설이 있습니다. 메카니즘도 그렇고. 큰 틈에서는 이제 누설이 증가하고 설계에 따라 성능 차이 크고 축 흔들림에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설비는 증기 터빈, 고속, 원심 압축기, 대형 펌프, 발전기, 전동기, 송풍기, 블로워 등에 이제 사용되고 특히 고온 고압에서의 축 밀봉, 고속 회전 기계의 내부 기계 누설에 제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주요 고려 사항은 틈새, 단수가 많을수록 누설량이 감소하고 길이 비용이 증가한다. 틈새 형태, 직선형, 스텝형, 헬리컬형, T형 등 여기 다양한가 보네요. 예. 틈새 형태가. 그다음에 운전 조건은 압력, 온도, 전속도, 유체 점도 및 밀도에 따라 좀 달라지고 축 정렬, 런아웃, 축 흔들림 최소화가 성능 유지의 핵심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레벨3는 접촉 없이 미로 구조를 통해 누설을 제어하는 비접촉식 밀봉 장치로 교류, 와류, 압력 강의 원리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고속 회전 기계에 신뢰성 있게 사용된다. 그래서 비접촉식이고 마찰이 없고 고온고압 고속에 유리하고 누설은 소량이 있습니다. 터빈 압축기 고속 회전 설비의 핵심이다. 핵심 밀봉 기술이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제 레빈스는 비접촉성이라는 단순 원리로 고온고압 고속이라는 극한 조건을 극복하는 밀봉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잘 정리하는 게 이제 관건돼서 레빈스의 이런 그림 잘 그려주시고 정의, 원리,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정의, 원리, 구조, 정의, 원리, 주요 특징, 그다음에 장점, 단점, 어, 뭐 5가지만 적용 설비까지만 적어도 이제 훌륭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뒷진 장치입니다. 이제 산업용
집진장치 5가지 종류인데 저번 1차 시에는 4가지밖에 이제 설명 못했기 때문에 5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이제 더스트 컬렉터, 집진장치랑 공장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공기 중에서 포집 제거하여 대기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고 작업 환경 개선, 설비 보호, 대기 오염 방지 및 법규 준수를 달성하는 핵심 환경 설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진장치 가끔 산업기술부에서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적 힘을 이용한 기계적 집진, 그래서 소중량 조대 입자형.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력 및 관성력 방식인데 이제 침강과 충돌은 침강이라는 거는 이제 입자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이제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지를 포함한 이제 가스가 집진기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들어오죠, 집진기하고. 근데 집진기 이제 내부가 넓어서 이제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먼지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무거운 입자는 바닥으로 중력에 떨어지고, 들어온 가스가 이제 이게 이제 배풀, 격판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죠, 부딪히면서. 공기는 이제 가벼워서 쉽게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꿉니다. 이때도 이제 여기에 충돌해서 이제 큰 먼지는 관성력 때문에 배풀하고 충돌한 후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충돌한 먼지가 이제 포집이 되고 어, 큰 먼지가 제거된 이제 가스는 이제 청정가스라고 표현했는데 뭐 미세먼지가 조금 이제 함께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배풀에 부딪히는 것은 1차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큰 먼지가 떨어졌지만 이제 여기 부분 정화된 가스가 다시 한번 배풀 격판에 충돌하고 무거운 먼지는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끝에 가스가 아, 밖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낮춰 가라앉히거나 급변화시켜 관성력으로 이제 먼지를 분리한다. 여기서 이제 큰 먼지는 이제 관성력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진하다가 이제 배풀의 충돌하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력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 포함 가스가 유입되고 유속이 감소하고 중력으로 침강하고 배풀에서 이제 가스 방향이 위쪽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큰 먼지는 관성력에 의해서 이제 충돌 포집이 되고 정전가스는 배출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및 관성력에 의한 집진 장치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심식 집진 장치 사이클론입니다. 그러니까 변기의 물레름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미세먼지 포집 뭐 이건 가성비는 좋지만 이게 아까 중력 및 관성식 방식도 미세먼지 포집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미세먼지 포집의 효율이 낮습니다. 근데 가성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 순서는 먼지를 포함한 가스가 측면으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다가 가스가 비스듬히 들어 이제 회전하겠죠. 회전합니다. 그래서 가스 원통 내부에서 소용돌이가 이제 형성되고 회전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 큰 먼지가 외벽으로 밀려나고 벽면에 부딪히고 벽면에 이제 부딪힌 먼지는 속도가 감소하여 이제 아래로 떨어집니다. 원뿔 모양의 이제 따라 집중통으로 모이고 먼지가 제거된 가스는 중심부를 따라 이쪽으로 상승해서 이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유입되고 소용돌이 형성하고 원심력이 발생하고 먼지가 외벽에 충돌해서 어, 낙하 포집되고 청정가스를 배출하는 원리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풀에 충돌하지만 요거는 이 중력 및 관성력 방식하고 이제 원심식 집중 장치도 이제 미세 모집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중력 및 관성식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심식 집진, 사이클론이 있었고, 세 번째는 여과 집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리가 에, Z형으로, 퍼스 Z형으로 이제 먼지 포함한 가스가 이제 측면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유입이 되죠. 먼지 가스가 포함된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가 이제 아래쪽 공간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아래 공간에 이제 네 개의 백필터 주변으로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상은 여기가 먼지가 더 많이 붙어 있어서 뭐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됩니다. 병렬로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가스가 각 백필터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통과하죠. 그래서 왜 백필터냐, 이 가방 같은 그런 거죠. 가방 같은 건 여과포입니다. 여과포. 그래서 가스가 각 백필터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과하면서 이제 공기는 이제 여과포를 통과하고 먼지는 이제 백필터 바깥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청정 공기는 백필터 내부를 따라 여기 내부를 따라 깨끗하면 나가고요. 청정가스가 상부로 이제 배출됩니다. 그다음에 운전이 계속되면 백필터 바깥쪽에 먼지가 쌓이겠죠. 깨끗한 공기는 안에서 이제 백필터 안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지층이 형성된 미세먼지까지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펄스 제트 압축 공기를 위해서 분사가 되죠.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백필터가 순간적으로 팽창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이제 아래 떨어져 호퍼에 모여 배출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징이 미세 분진 제거에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거는 두 개는 이제 미세먼지 포집이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이제 탁월하다. 99% 이상 이제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집진 장치는 99% 이상의 높은 효율을 이제 효율이 있고 그다음 미세분진 제거에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퍼스 제트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게 백필터에 이제 압축 공기 그 노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가 이제 많이 쌓이면은 안으로 이제 청정 공기가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압축 공기를 분사해서 이제 먼지를 이제 포프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백필터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안쪽으로 공기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에, 여기 필터를 청소하기 위한 장치가 순간적으로 압축 공기를 분사한다. 포프로 떨어뜨린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식 관성식 알아봤고 원심식 알아봤고 여과 집짐식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로 전기 집중입니다. 이건 대용량 가스 정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포함한 가스가 이제 들어오면은 음, 여기 이제 방전극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고전압을 겁니다. 이렇게 고전압을 걸면 이제 코로나 이제 방전이라고 해요. 코로나 방전. 그래서 코로나 방전이 뭐냐면 이제 공기 분자가 이제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 방전입니다. 그래서 음, 어, 그 코로나 방전으로 이제 이온화가 된 공기가 이온이 이제 먼지에 붙는 거죠. 먼지에 붙어가지고 먼지가 이제 전기를 띠게 됩니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전기를 띤 먼지가 집진판으로 이동하면서 집진판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비하면 풍선을 머리에 문지는 머리카락이 달라붙죠. 그래서 풍선이 이제 전기를 띠게 되고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이제 집진판이 되고 머리카락이 이제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집진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높은 초기 설치비가 이제 들고 운영상 좀 전압도 걸어야 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용량 가스 정화에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 집진입니다. 미세 분진 및 가스 동시 제거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가스가 이제 집진구로 이제 유입이 되면 먼지가 포함된 가스가 아래쪽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없는데 측면 들어오고 이제 들어온 이제 먼지를 포함한 가스가 들어오면은 상부에서 이제 세정수 물을 분사합니다. 이렇게 분사하죠. 그래서 가스와 물이 서로 접촉을 하면은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가 떨어져 내려오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이제 여기 있는 가스는 올라가고 먼지는 이제 물방울에 붙게 되죠. 먼지가 물에 젖어 무거워지고 일부 유해가스는 물에 함께 녹아서 함께 제거됩니다. 그래서 먼지와 물이 함께 떨어진다. 그래서 슬러지가 되죠. 먼지 플러스 물. 그래서 슬러지는 아르텐코프에 모여서 배출되고 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가스는 이제 상부로 이제 배출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분 처리 폐수 및 부식 관리가 좀 필요하고 있으면서 다섯 가지 중력 및 관성력 방식과 원심식 방식, 그다음 여과 집진기, 전기 집진, 습식 분 집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각 그 목적, 분진 특성, 운전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한다. 필요시 이제 이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업용 집진기 다섯 가지는 가능한 한 그림을 그려서 음, 잘 정리하시고 이런 그림도 한 10번씩 그려봐야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겠죠. 단순하게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61번째 문제, 앞에 설명하신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집중장치의 작동 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 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원리와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해 요 산업기계설계기사 129일 1교시에 출제됐습니다. 집중장치란 산업 공동력 발생하는 분진을 관성력, 중력, 정전기력 등 이용하여 가스로부터 분리 포집하는 장치다. 이는 작업 장내 근로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 및 분진 폭발 장치, 환거 위험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종류는 설명드려 중력식, 원심식, 여과식, 백필터 방식, 세정식이 이제 아까 습분식이죠. 습식 집진, 그 다음에 전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력, 침강, 그다음에 원심력, 관성, 여과제, 백필터, 그다음에 세정식은 이제 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중력식과 중력식은 대입자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고 원심력은 중입자, 여과식은 이제 미세입자, 미세입자, 세정식도 미세입자, 미세입자입니다. 집진율은 매우 낮고 중력식이 원심식은 보통이고 여과식이 가장 높습니다. 99%. 그다음에 세정식과 정기식도 높습니다. 압력 손실은 최저고 원심식은 낮고 여과식은 보통, 세정식은 높고 정기식은 최저입니다. 설치 비용은 이제 중력식이 가장 저렴하고 원식도 저렴합니다. 여과식은 보통이고 세종식도 보통이고 전기식은 고가다. 그다음에 특이사항은 전처리용이고 목재, 곡물 분진에 이제 사용되고 여과식 백필터는 습기 고온에 취약하고 세정식은 이제 폭발수 분진이 유효하고 전기식은 대량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장치 다섯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부 이제 가해가 마쳤고, 이제 벌써 뭐 문제를 60문제 이상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0문제 더 되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60문제가 더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만큼 공부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주셔야죠. 50점째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결심한 만큼 공부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